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집 가격이라든지 거주 용이성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콘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훨씬 선호합니다. 주택도 거래량이 훨씬 많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현지 분들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래도 가장 복잡한 도심이다 보니까 KL 같은 경우만 특별하게 좀 콘도 같은 거래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조호바루라든지 뭐 피낭, 뭐 셀랑구르 같은 아니면 쿠알라룸푸 변두리 같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거래량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 집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뭐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은 일반적인 가격을 보면은 쿠알라룸푸 같은 경우는 뭐 테라스 주택이 약 2억 원, 일반적인 콘도는 약 1억 4천에서 5천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조우바루 같은 경우는 보통 테라스 주택이 1억, 그리고 일반적인 콘도가 약 8천에서 9천만 원, 1억 원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어떤 분이 말레이시아가 살기가 또 훨씬 좋고 소득 수준도 높은 나라인데 타 동남아 대비해서 물가가 뭐 전혀 비싸지 않다,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댓글에 그렇다, 저도 동의한다. 말레이시아가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살기 좋고 소득 수준도 높지만은 실제 생활비라든지 거주비가 타 나라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답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나름 주택 가격이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절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지금 집값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뭐 아시겠지만 홍콩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굉장히 집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같은 경우가 36이고 뭐 잘 아시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필리핀 마카티라든지 뭐 방콕 뭐 그런데도 방콕도 뭐 17위 뭐 그렇고 자카르타도 거의 쿠알라룸푸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면은 집 가격이 말레이시아가 소득에 비해서 타 동남아시아에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안정적인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면적 대비 그 인구를 보시면은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좀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땅에 여유가 있고 지을 곳이 많기 때문에 집 가격에 대한 그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집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가능성도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이러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람 같은 경우는 자가 주택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약 50에서 6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약 70% 이상 자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레이시아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했는데 실제 뭐 주거 비율도 주택이 약 70%, 아파트는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조호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택, 일반적인 평균적인 집 가격은 약 1억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쿠알라룸푸 같은 경우도 평균 집 가격은 2억 정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8천만 원 이상 되는 것만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호바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은 약 한 3천만 원부터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뭐 다 1억 원 이하의 금액의 부동산이 대부분 거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한국 분들이 구매하시는 부동산 가격은 여기 현지에서는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대비는 뭐 엄청 저렴한 금액이지만은 현지인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고가인 금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 조후바루주도 요 한 10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오른 거로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 가격이 뭐 2배 올랐다고는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말레이시아의 집에 대해서 대략적인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말레이시아도 어쨌든 집을 잘 구매를 하시면은 집값이 뭐 10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긴 오릅니다. 물론 한국보다 그 속도가 일반적으로 조금 느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만큼 또 땅이 넓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옆에 집을 지을 그러한 여력이 있다. 실제로 쿠알라룸푸 몽케하라 같은 지역 초기 일본인이 많이 살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옆쪽에 또 이렇게 충분히 콘도를 지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저도 전에 살았던 대사파크 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하고 집값도 많이 오른 지역인데 그 지역 옆에도 뭐 언제든지 집을 지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대규모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아주 극 번화가, 한국으로 치면 뭐 명동 같은 그런 거 빼고는 이렇게 뭐 한국의 강남이라든지 뭐 분당 같은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옆에 새로운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 물론 그런 공간이 뭐 100%뭐 다시 개발이 되고 확정이 되고 또 시행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일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집값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못한 그러한 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거주를 하겠다. 그러한 분들은 뭐 집을 구매하여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집값도 뭐 오를 수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가 집값이 사실 그렇게 고액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뭐 90% 이상은 대부분 다 10년 이내에 살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적이지가 않다. 그러한 분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뭐 굳이 리스크를 안고 집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렌트를 하면서 생활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서울 같은데 집을 사서 거기서 월세라든지 렌트를 받는 게 더 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한국이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랑 집값 비교하기가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뭐 충돌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집값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기대는 뭐 크게 갖기는 어렵다. 다만 오래 보유하고 제대로 그래도 구매하시면은 뭐 절대 손해 나거나 또 그런 일은 없고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도 보고 나중에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양도할 때 그러한 세금이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이득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장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실 분 아니면은 그냥 렌트해서 사시는 게 아마 더 합리적이고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